예,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경제와 투자를 바라봅니다. 딥사이트 시간인데 오늘은 소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경기가 회복되면 소비가 좀 늘어날 것이고 눌렸던 보복 소비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소비의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다. 여기에 주목해서 소비 이야기 또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유망주까지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DB금융투자리서치센터 의류 화장품 담당하시는 박현진 수석연구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려 44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쓰신 걸 저도 봤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리포트를 최근에 쓰셨는데 이렇게 한 40페이지, 50페이지짜리 리포트 하나 쓰려면 보통 어느 정도 작업하세요? 몇 달까지는 아닐 것이고 한두 달 고민하시겠네요. 주제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주제에 대한 고민은 보통 한두 달 전부터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나 여러 가지 이제 뭔가 구조를 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2, 3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의류, 패션 이런 쪽은 이제 여성이시기 때문에 훨씬 현장 감각이 있으셔도 생활 속에서 좀 즐겁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저희 첫 번째 키워드가 술잔 대신 아령이다 이렇게 뽑았는데 아령이라는 얘기가 표준 용어군요. 요즘은 덤벨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령.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남아 있고 중국의 광군제는 지났는데 연말 소비 분위기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일단은 중국에서의 연중 최대 쇼핑 축제가 11월 11일 어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일 쇼핑데이를 맞아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에서는 1초당 최고 주문이 58만 3천 건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한국 제품 중에서는 이제 화장품이 단연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LG생활건강의 후가 지난달 21일 시작된 티몰의 광군제 1차 예약 판매에서 행사 시작 11분 만에 매출 5억 1,100만 위안, 그러니까 한화로는 863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지난해 판매액을 상회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이외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는 예약 판매 시작 3분 만에 1억 위안, 원화로는 이제 170억 원을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한 실적 기대치는 컨센서스에 차츰 반영을 하고 있고 반영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광군제 얘기하셨고요.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는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런 거 있는데 중국은 그렇고 국내에서도 좀 소비 분위기가 좀 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움츠려 있는 단계인가요? 사실 국내는 이제 쇼핑 이벤트에 대한 영향보다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약간 보복성의 어떤 형태를 띠는 소비 형태가 최근 이제 9월, 10월, 11월 달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실제로 10월, 11월 달 추석 이후에 어떤 리테일 실적들이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소비재 기업들을 조금 업데이트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소비가 조금씩이라도 살아난다는 게요. 오늘 키워드가 이제 술잔 대신 아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술잔보다는 자신을 생각하고 운동기구를 든다. 특별히 이제 또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 의미나 어떤 변화들 추세가 어떤지 좀 개략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네. 일단은 이제 한국은 사실 고도의 경제 성장 이후에 현재는 삶의 질에 관심을 갖는 시점까지 뭔가 도달해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의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사실 삶의 질이란 우리 사회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야와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복지나 보건 그리고 환경, 문화 등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다만 이 모든 것은 건강과 전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별로 복지국가이거나 혹은 건강 수명이 높은 나라가 노년층들의 행복감이 높다라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상에서 보면 한국 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온라인몰 상품군별 거래액을 보면은 취미나 레저 생활에 쓰는 비용 지출이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직구 채널을 활용한 어떤 레저 용품들이 60% 이상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또 보시면은 20대 혹은 30대의 골프 인구가 최근에 늘어나는 예. 추세를 아마 감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테니스 인구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테니스도 많이 치시는군요. 네, 요즘에 레슨을 받으려면은 대기를 걸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자주 쓰신 테린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사실 이들 골프나 테니스나 대부분 예. 구력이나 아니면 레슨에 활용하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긴 운동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 혹은 그 산업의 연관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필라테스나 네.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제 PT가 상당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도 여기 에슬레저 수요의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추세를 잘 얘기해 주는 게 덤벨 경제라는 자료 단어이고요. 건강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공통되는 키워드 같아요. 정치 얘기하게 되면 친구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힘들어지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뭐 사회 다 그런데 건강은 뭐 건강해라 건강 얘기 다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자기를 챙기는 게 트렌드로 연결된다는 건데 자 그럼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소비 쪽으로 1차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게 말씀하신 홈 트레이닝, 요가 뭐 이런 스포츠룩 이런 쪽인데요. 스포츠 브랜드 관련해서는 어떤 쪽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까? 네. 스포츠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애슬레저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국내 스포츠웨어 시장 규모는 약 한 7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애슬레저 시장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거의 전체 스포츠웨어 시장 내에서 한 45% 정도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중 레깅스 이제 뭐 예를 들면 타이즈 같은 어떤 레깅스 시장은 연평균 5% 성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데이터상에서 혹은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가복 혹은 애슬레저 브랜드들이 2020년 실적이 적게는 70%에서 80%, 많게는 거의 1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나 2020년도에 최근에 상장한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잭시미스 이런 브랜드들이 대표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 뭐 안다르나 뮬라 같은 브랜드들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아까 이제 덤벨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와 관련된 레저 스포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현상을 이제 덤벨 경제라고 일컫는 거고 사실 이 덤벨 경제 트렌드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5년, 뭐 7, 8년 전이랄까요? 영미권에서 먼저 시작된 문화예요. 당시에 이제 룰루레몬과 같은 그렇죠. 기업들의 가치가 상당히 부각되는 트렌드를 보였고 이제 한국이 최근 2, 3년 사이에 그런 어떤 트렌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뭐 룰루레몬이나 이런 룰루레몬은 원래 캐나다 기업인 것 같더군요. 상장은 미국에서 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네네.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국내 브랜드들은 상장한 업체가 별로 많지 않겠구나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여기가 상장되어 있는 업체군요. 네. 애슬레저 예전엔 등산복이 한참 휩쓸었었는데 이제 등산복보다는 애슬레저 스포츠룩이고요. 다음에 이제 또 이너뷰티라고 해서 예뻐지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너뷰티는 이제 주로 음식을 섭취해서 먹는 겁니까? 이제 뷰티푸드랑 뭐 비슷한 개념인가요? 다른 건가요? 뷰티푸드가 이너뷰티 안에 이제 뷰티푸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너뷰티는 이제 약간의 어떤 의약품, 제약 쪽의 어떤 산업과 화장품의 산업이 좀 합쳐지면서 혹은 식품과의 산업이 좀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약간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너뷰티라고 하면 기존에 사실 건강기능식품 요거랑은 또 좀 다르네요. 범주를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하고 이제 식품과의 어떤 교집합군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일컫는다라고 하면 음식
이제 그 식품하고 화장품과의 교집합을 약간 이너뷰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이너뷰티가 조금은 더 뭐랄까요? 그런 전문화된 어떤 영역이네요. 전문화된 네. 영역일 수 있고 의약품보다는 조금 더 대중화되고 일상화될 수 있는 예. 어떤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내 이너뷰티 시장 규모는 약 5천억 정도 예. 한국에서는 좀 시장 규모를 추산을 하고 있고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 기업으로는 뭐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이제 CJ 제일제당도 상당히 선두 주자로서 조금 부각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외에 이제 뉴툴이나 아니면 동국제약 등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한국에서는 콜라겐 아니면 히알루론산, 뭐 유산균 등등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원재료의 다양성이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시장의 어떤 위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이나 품질을 차별화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최근에 진입 장벽을 상당히 낮추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이너뷰티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경쟁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슬레저 시장도 경쟁이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예. 이너뷰티도 그에 못지않게 시장의 성장성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떤 경쟁이 강화되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너뷰티 업체들 쭉 말씀하실 동안 쭉 이 관련 업체들 자료를 한번 내드렸는데 건기식하고 꽤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요. 네, 예. 맞습니다. 되게 많고요. 네네. 다만 이제 건기식하고 좀 차이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최근에 인플루언서 브랜드들이라고 하죠. 예, 소셜미디어 예. 상에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끄는 브랜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경우가 좀 많고요. 뭐 보통은 이제 콜라겐이나 유산균과 같은 사실은 저희가 뭔가 대중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 혹은 제형에 조금 국한되어서 브랜드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이미지로 해서 최근에 시장을 진입하는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가운데 특별히 이제 스포츠 애슬레저 룩하고요. 이너뷰티 얘기했는데 이 첫 번째 주제 술잔 대신 아령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말고도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나 투자에서나 좀 알아두어야 될 어떤 소비 트렌드의 변화 혹시 조금 더 첨언해 줄 거 있나요? 네. 소비 트렌드와 관련된 대충 이론이 이 범위에 있으면 이제 투자의 관점이니까요. 네. 이제 예. 소비와 관련해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덤벨 경제 트렌드도 있긴 하지만 아까 이제 뭐 온라인과 관련된 어떤 트래픽 유입을 보면은 뭐 서적이나 아니면은 가구 예. 혹은 애견 관련된 산업에도 네. 최근에 좀 소비가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이외에 이제 생활용품 네, 혹은 네. 뭐 유아동 관련된 카테고리도 상당히 성장을 꾸준하게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카테고리가 빠지는 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하거나 혹은 아웃퍼폼하는 네. 브랜드들 혹은 카테고리 성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가 뭐 언택트라고 주로 일컫는데 그와 관련해서 뭔가 개인의 취미 생활, 뭐 레저 활동 이런 쪽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지출을 하는 트렌드는 약간 단기 추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의류 화장품 담당이신데 제가 좀 갑자기 범위가 큰 질문을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중요한 변화들이 많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애견, 애미어 이런 것들도 소득이 한 3만 불 이상 되면 그 시장이 열린다 그러는데 최근에 보면 뭐 반려견 이런 산책 가르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관심 있어 여쭤봤고요. 자, 소비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 그런 달라지는 트렌드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이 어디가 유망할까를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앞서 좀 언급은 해드렸지만 이번에는 우리 박현진 애널리스트의 최애 종목 몇 개만 좀 꼽아 54구 부탁을 드려서 첫 번째 이 달라지는 소비 트렌드 덤벨 경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업 어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제 섹터, 이제 저는 이제 생활용품하고 예. 의류를 같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뷰티와 관련된 산업군 내에서는 LG생활건강을 지속적으로 좀 선호 종목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뭐 이외 아모레퍼시픽도 사실은 선호 종목이 아닌 건 아니고요.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이제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LG생활건강이 안정성장주로서의 어떤 역량을 상당히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절대적인 어떤 선호주 우위는 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대장주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등과 2등의 격차가 사실 그렇게 뒤바뀌지는 않는데 여러 그 코로나도 그렇고 이러면서 이제는 뭐 LG생건이 대표주로 완전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보따리상들이 그동안 이제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면세점에서 물론 중국 내 수요도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국내에서 소비해 주는 게 많았는데 지금 이제 길이 막혀서요. 이제 개별적으로 와서 따이공 보따리상들이 그 사가시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활동을 하시나요? 유효한가요? 예전보다 당연히 네. 많이 줄었고요. 예. 최근에는 자가격리가 사실 2주 그쵸, 그리고 네. 가면 또 2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전보다 객수 자체가 유지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인당 어떤 그 양, 판매가 되는 사가는 양 자체는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뭐 그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따이공의 어떤 국내 채널 내에서 따이공 신규 채널이 좀 뚫리는 부분들도 긍정적이긴 한데 사실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면세 채널에서 찾을 수 있는 포인트는 저는 사실 중국 로컬 면세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이 저 면세점들 좀 많이 늘리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렇죠. 중국 네. 로컬 뭐 네.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같은 이제 그러니까요. 네. 하이난도 계속해서 좀 키우고 있는 편이고요. 뭐 실제로 제가 가격 데이터를 좀 가격을 좀 서로 비교를 해보면 하이난 면세의 어떤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국내 어떤 글로벌 면세점에 살 때보다요? 네네. 아. 그래서 상당히 어떤 바잉 파워를 뭔가 무기로 해서 뭔가 저가격으로 상당히 밀어붙이는 어떤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중국 로컬 하이난을 중심으로 한 실적 성장은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3분기 혹은 4분기 실적에 상당히 기여를 크게 좀 차츰해 나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실제로 LG생활건강은 3분기 실적이 거의 면세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작년 숫자를 거의 달성을 했어요. 의외네요. 면세점이 네.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뭐 국내가 좋았던 것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해외 면세의 기여가 좀 컸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어떤 해외 면세의 기여 폭은 3분기보다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중국 로컬 면세점 얘기를 키워드를 해주셨고요. 실적단에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4분기나 내년 그 성장 전망은 어떤데요? 예. 뭐 일단은 숫자로 좀 얘기해 주시면. 네. 네, 브랜드별로 카테고리별로 보면은 네.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화장품은 국내 면세 그리고 온라인 채널 성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3분기 수준의 면세 혹은 온라인 채널 베이스는 그대로 깔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브랜드는 후가 중심이 돼서 성장을 할 것이라 보고 있고 이외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어떤 매출 추세를 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채널도 기존의 어떤 전통 유통 채널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트나 뭐 이런 채널들보다는 온라인 채널 위주로 효율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음료 쪽도 사실 코카콜라 바틀러 업자로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상승시키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또 코카콜라 내에서 요즘 또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코카콜라 제로와 같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래서 제품 믹스와 채널 변화가 마진에 상당히 기여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사업이 안 될 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회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만 집중하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뭐 지금처럼 하나가 확 막혔을 때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내용이 뭔가가 중요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LG생건의 그 포트폴리오들이 다 좋다는 거죠. 지금 LG생활건강은 현재 주가는 156만 6천 원, 대략 한 150만 원 수준인데 밸류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네.
일단은 목표 주가는 이제 183만 네. 원이고요. 뭐 전체 시장 컨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추정치 상향에 따른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83만 원이면은 사실상 이제 PE 기준으로는 네. 뭐 내년으로 봤을 때 사실 거의 20배 후반, 30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글로벌 피어랑 비교했을 때 뭐 높다라고 보여지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따라서 밸류에이션의 어떤 매력 제고는 꾸준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박현진 애널리스트의 최애 종목은 LG생활건강이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나 관심 있는 분들도 유의미한 변화들을 좀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만 한 종목을 꼽아달라고 하니 화장품 가운데 LG생활건강을 얘기하셨고요. 의류 쪽에서는 그러면 탑픽 종목 하나만 꼽아주시면 어떤 종목 볼 수 있나요? 휠라홀딩스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요즘 휠라 얘기 많이 하네요. 예. 네, 주가는 사실 바닥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3개월 절대주익률이 거의 30%가 넘어가니까요. 뭐 상당히 좋고요. 뭐 사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하반기 그리고 2018년, 2019년 어글리 슈즈가 상당히 국내에서 유행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예. 그 어떤 트렌드에 상당히 편승을 잘 한 케이스입니다. 뭐 휠라 하면 대표적으로 디스럽터 제품을 이제 떠올리시는데요. 이 제품 상당히 대유행을 끌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슈 아이템이 좀 부재해지면서 국내 법인 매출은 좀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에 좀 있었고, 미국 법인은 이제 뭐 디스럽터와 관련된 리테일러들의 재고 가다가 좀 부담이 되는 추세가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 내내 지속이 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반기 내내 그래도 리테일러들이 재고를 열심히 소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츰 리테일러들이 리오더 수요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크진 않지만요. 그리고 현재 또 리테일러들이 갖고 있는 재고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뭐 조금씩 실적 턴어라운드 기조가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글리 슈즈가 유명했었죠. 뭐 저도 웬만하면 좀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어글리 슈즈 같은 거 못 사봤습니다. 조금 격차가 연식의 격차가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이 회사는 휠라는 지난번에 이제 회사 분할하고 사실 사업 회사는 비상장으로 가고 지금 휠라 홀딩스가 지주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가 좀 살짝 있었던 것도 같은데 본 사업 회사가 비상장으로 가고 지주회사만 상장사 그런 어떤 리스크는 없습니까? 네. 사실상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휠라 홀딩스 지주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기업의 가치를 모두 다 끌어와서 휠라 홀딩스가 반영을 하고 있어서 그분과 관련된 노이즈는 이제는 없는 것 그게 같고요. 약간 승계 구도하고도 좀 관련된 그런 맥락이었 것도 있었나요? 사실 그 당시에는 네네. 뭐 그와 관련된 뭐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뭐 구체적으로는 어차피 상장되어 있는 휠라 홀딩스가 모든 거를 다 향유를 하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과 관련된 노이즈, 뭐 아까 승계 관련된 뭐 이슈도 사실상 지금 이미 사실 끝난 상태였어서 진행된 분할이어가지고 크게 무리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올해 그 관심 있는 거는 특별히 이제 그 골프 아큐시네트 타이틀리스트 그쪽이잖아요. 골프 사업이 잘 되면서 아주 똘똘한 자회사인데요. 골프 부분의 성장성이나 매출 기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뭐 아큐시네트 매출이 혹은 이익 기여가 휠라홀딩스의 거의 절반 이상일 정도로 사실은 되게 절대적인 자회사 가치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큐시네트 3분기 실적으로 보면 골프공 그리고 의류 매출이 상당히 호조를 띄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요. 그리고 아시아 내 이제 한국에서도 상당히 타이틀리스트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골프공하고 의류 매출이 좋아진 부분들은 실제로 골프 이용자가 증가했음을 충분히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소규모 야외 활동으로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골프는 또 제한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골프라인의 흥행은 4분기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클럽 쪽에서 신제품 출시 모멘텀을 또 앞두고 예. 이미 이제 출시를 하긴 했습니다. 출시를 한 거에 따른 모멘텀을 더해갈 거기 때문에 네. 스포츠 브랜드들 뭐 전반적으로 미뤄왔던 신제품 출시를 4분기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도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딥사이트 오늘 DB금융투자리서치센터 박현진 애널리스트와 달라지는 소비 패턴 얘기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자료 참고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